안녕하세요. 부동산 땡큐의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불편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희들이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꽃은 역시 이제 분양이죠. 분양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짜서 그걸 갖다가 실행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사고 또는 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양 대상을 도정법에서 정한 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정 요건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킨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요건들이 이제 좀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갖다가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분양 대상자 선정 요건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어떻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는 지금 면적이 통상 서울 같은 경우 이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주택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리처분 기준을 현재 지적 공부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했을 때에는,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등기부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의 점유 영구권이라고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누르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지적 측량 성과에 따라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불화받는 땅이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권리가액이 많이 나오면 돈 1,000만 원까지 이제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조금 권리가액이 작지요. 우리가 분양 신청할 때 인기가 좋은 평형이나 이런 주택들은 사실 이제 순위를 권리가액으로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권리가액이 작다 보니까 그러한 걸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신청해서 대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불화되는 땅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받아서 내가 가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팔고서 쉽게 그냥 청산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불화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 역시 이것도 관리처분 기준일 현재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는 권리가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제 총회에서 정관 등에서 이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이제 과세 대장이나 또는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제 청산 대상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청산 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까지도 가액을 감정을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금액을 갖다가 이제 산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문제인데요. 이 소유권도 역시 관리처분 기준이 현재 등기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취득일, 다시 말해서 등기부상의 접수 일자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 같은 경우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상속이 돼서 그게 이대까지도 내려갔어요. 손자까지도.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업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관리처분 기준일까지 등재가 접수를 안 시키면 대상으로 해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다시 말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그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그 확인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그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대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사업에서 재건축보다는 이 재개발 쪽이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은 이 일반 우리가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 많은 부분들이 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고 이 재개발 사업에서 이 분양 대상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분양 요건이. 그래서 일단 여기 그 재개발에서 서울시에서는 5가지로 보통 보고 있어요.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이제 권리가액, 그리고 그 사업 시행 방식의 전환.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그 방식에서 환지를 지정받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재정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그 설치로 인해서 주택을 보상받은 자, 이런 분들이 그 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뭐 4번과 5번은 실제로 뭐 크게 뭐 많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피부로 와서 많이 그 닿는 것은 이제 1, 2, 3번이죠. 일단 주택.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에 정한 건축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현재 서울시 조례. 그 다음에 권리가액은 그 분양하는 그 아파트 중에서 주택 중에서 최소 규모 제일 작은 평형의 그 금액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그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세대까지도 합산을 해서 그 가액이 넘어가면 분양 대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재개발 분양 자격이 이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시행된 게 2003년도 12월 30일 처음 이제 시행이 되게 됐는데, 도입된 게. 그래서 요 변형, 그 개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왔는지 연역들을 갖다가 한번 주택, 그 다음에 그 토지, 또 가액,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는 현재는 그 36조 1항 1호로 되어 있는데 18년 7월 19일 요 날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변형되고, 그 다음에 경과 조치는 어떻게 줬는지 그 부칙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쭉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나중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때는 한번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서 그 내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03년 12월 30일 때는 이게 24조로 되어 있어요. 24조 1항 1호로. 그래서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은 똑같은데 이제 뒤에 이제 단서가 붙죠.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밋이 통상적으로는 엔드로 사실은 풀이하는 게 맞는데, 이게 엔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데, 무허가 건축물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시에 되는 사람들이 암만 해도 이제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불만을 표시해서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그 또는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든지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건축물이든지 이러면 그 주택을 그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고 또는으로 해석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든지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든지 다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뀐 게 이제 2008년 7월 30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조항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고 기존 무허 건축물로서,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위에서 말한 미시 아니고 엔드로서, 그러니까 기존 무허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는 건축물.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경과 조치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은 그러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거는 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그러니까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정비 계획을 공람한 지역 분양 신청자와 이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무주택 분양 신청자는 종전 규정 적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앞에 그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경과 규정을 넣어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날짜에 대한 그 조례가 경과 조치를 두고 있는 거다. 부칙에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 30일에는 그냥 그 조문 이동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 5월 26일 이때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특정 무허 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 정한 건축물 포함. 그래서 조합에서 정하면 그 무허 건축물도 포함해서 그 주거용으로 사고 있는 거는 분양 대상에 끼워준다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36조 1항 그 제2호로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30일 이때 이제 그 조례가 처음 시행됐을 때 24조 1항 2호로 돼서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의 총 면적이 서울시 건축조례 25조 1호 규모 이상인 자, 다시 말해서 그 이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이제 몇 제곱미터라고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9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된 거죠. 다만 시행일 전에 그 분할된 1필지 토지라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시 말해서 30에서 90까지, 그 90 이 안 되는 이제 89 뭐 그렇게 되겠죠. 90 미만으로 그 토지가 그 소유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부정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가 단 그 지목이 도로고 현황이 도로인 토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목이 도로고 또 현황도 도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하지만 그 뭐 50제곱미터나 60제곱미터 이런 사람들 그 토지가 요거에만 해당이 안 되면 그 좀 이게 그 내용이 조금 적어가 있어요. 소유자, 다시 말해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분양 대상자로 한다.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데 현재 그 다른 시도 그 조례에서는 요걸 갖다가 이제 뭐 조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과 소유자죠. 그 다음에 그걸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무주택인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조금 좀 그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다른 그 시도에서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부 매수자가 그 매수한 상태부터, 그렇죠? 그 앞전에 이 사람도 그 무주택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업 매수했을 당시 그 당시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자면 분양대상에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그 합리적으로 그 바꿔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데 서울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2009년 7월 30일 여기서 이제 조문 이동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7월 15일에 가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분양 신청자가 소유한 토지 합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 있었고 토지로 주고 그 다음에 가액으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조례의 36조 1항 3호인데 최소 규모, 다시 말해서 그 분양하는 주택 중에
가장 작은 주택이 최소 규모 이상이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원 합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잘 보시고 분양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부칙 경과주 규정을 꼭 따져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